새로운 사람이라도 생겼어요? 누군데요? 어떤 날은 천둥처럼, 어떤 날은 이슬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가 제게 이혼하자고 말했던 날은 아주 평범하고 햇살 좋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민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1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는 익숙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저만 모르는 차가운 균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현주야. 민호 씨가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삭힌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조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텔레비전은 왜 껐어요? 제가 물으니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마치 외운 대사를 읊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고 싶어. 그 짧은 세 마디가 제 귀에는 수십 개의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달간 민호 씨는 제게 완벽한 남이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밤에는 등을 돌렸으며 집에 들어와도 제가 아닌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마치 역겨운 것을 피하듯 슬쩍 몸을 비틀었지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한 척 되물었습니다. 농담이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민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 끝났다는 거. 너는 요즘 늘 잔소리만 하고 지쳐 보여. 나도 숨 막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새로운 삶이라는 단어에 제 머릿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겠지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대신 자유를 갈망하는 이기적인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아내에게 이토록 차갑게 이혼을 통보하는 남자의 모습은 정말이지 낯설고 소름 끼쳤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도 생겼어요? 누군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민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가면을 쓰고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왜 항상 사람을 의심해? 내가 널 질려서 떠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저는 더 이상 그의 비겁한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 그가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본 문자 메시지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했거든요. 회사의 후배에게 온 달콤하고 노골적인 내용. 선배,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들이 이 이혼을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식을 올려두었던 쟁반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하지만 누가 집을 나갈지는 명확히 해야죠. 민호 씨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난 이 집에서 쭉 살았고 여기가 편해. 애들은 내가 키울게. 내가 키우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도 내가 나가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 거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찌릿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전업주부로 살았던 세월, 아이들을 밤낮 없이 돌봤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희생을 무시하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하며 가져온 돈으로 이 집을 시작했고,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는데 이제 와서 저에게 당신이 집을 나가라고 하다니요. 그의 오만함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전개를 기대해 주세요.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술을 깨물고 그의 오만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당당함은 곧 몰락의 신호가 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저를 깔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는 제가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법이나 돈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지요.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의 계획대로 제가 위자료 조금 받고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라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아내의 침묵이 곧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가 모르는 몇 가지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 전부터 제가 관리해온 재정 상태에 대한 완벽한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시는 친정엄마의 냉철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후배와 이혼 후에 행복한 미래를 논하고 있었겠지요. 아이들은 아빠의 차가운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 재웠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할 명백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평온한 삶과 저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엄마 병원에 간다고 둘러댔지요.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이혼하자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카드는 무엇일까요? 현주 씨의 반격을 기대해 주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변호사 강혜원 씨는 제 친정 엄마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계에서 얼음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냉철하고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강 변호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현주 씨, 울지 마세요. 울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숫자와 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현주 씨 친정 엄마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현주 씨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주 씨가 이 결혼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도요. 강 변호사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재산분할 목록과 이자료 청구서, 샘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미 제 상황에 맞춘 서류들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아파트 명의가 저 혼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집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남편의 사업 자금까지 모두 합치면, 제가 말을 흐리자 강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주 씨. 이미 다 계산 끝냈습니다. 제가 현주 씨의 결혼 전 금융 기록, 친정의 증여 기록, 그리고 현주 씨가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모든 기록을 법적으로 재평가했습니다. 민호 씨는 현주 씨를 전업주부로만 생각하지만 현주 씨의 기여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차트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재산분할 73, 위자료 3억 원 청구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7이 저였고 3이 민호 씨였습니다. 현주 씨의 조용한 준비, 남편은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저는 그 차트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제게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남편과 후배의 불륜 증거를 확실히 모아둘 것. 둘째, 아이들 양육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것. 셋째, 남편이 어떤 회유를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 것. 강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현주 씨를 가만히 있을 아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지서를 내밀면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할 겁니다. 그는 현주 씨의 분노와 슬픔에만 집중할 뿐 이성적이고 법적인 반격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사라지고 대신 싸워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모 씨에게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미래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당당한 전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호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려? 당신 요즘 수상해. 어디 다녀? 저는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왔을 뿐이니까요.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는 곧 제 말을 무시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집은 곧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현주 씨의 통지서가 민호 씨의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지켜봐 주세요. 그가 서류의 내용을 읽기 시작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경악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 재산분할 목록, 그리고 강혜원 변호사의 서명이 찍힌 내용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서의 핵심 문구는 마치 벼락처럼 그의 시야를 강타했습니다. 1점 재산분할 청구 아내 김현주 70%, 남편 강민호 30%. 2점 양육권 청구 아이들 전원 아내 김현주에게 귀속. 3점 위자료 청구 3억 원 즉시 지급. 4점 주거권 현거주 아파트는 김현주 명의로 귀속되므로 남편 강민호는 2주 내 퇴거. 민호 씨는 서류를 쥔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이게 뭐야? 7대3, 퇴거, 3억. 그의 목소리는 경련하듯 떨렸고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내가 바람 피운 거. 알았어도 이건 너무하잖아. 재산분할이 어떻게 7대3이야. 저는 차분하게 현관문 옆에 기대섰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통제된 상황임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너무한 건 당신이죠, 민호 씨. 제가 15년간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동안 당신은 회사 후배랑 새로운 삶을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죠. 민호 씨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겨진 서류 사이로 불륜 증거가 담긴 또 다른 사진 몇 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진을 흘끗 보고는 곧바로 제 치마에 매달렸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의 비굴한 태도, 현주 씨의 다음 행동은?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실수한 거야.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커? 그의 비굴한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자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편안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했으면 이런 짓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당신의 잠시 실수가 내 15년을 통째로 부정하고 내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한 것의 대가입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다 해결될 줄 알았나요? 민호 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아니, 현주야. 이 재산 분할은 말이 안 돼.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집은 우리가 같이 샀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 전에 당신이 친정에서 받은 돈 있잖아. 그걸로 내 재산까지 계산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그의 질문에 이미 완벽히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결혼 전 증여받은 아파트가 4명이었고 그 집을 팔아 현 주택 마련에 썼어요. 내가 전업주부였지만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법적으로 높게 평가됐고요. 그리고 당신의 유책 배우자로서의 명확한 증거불륜 증거 사진과 문자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법은 억울한 피해자의 편이니까요. 그는 충격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현주야, 당신 이렇게 치밀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어. 언제부터? 그의 눈빛은 저를 사랑했던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킨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남편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치밀한 계획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늘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아내였잖아요. 내가 법을 알고 돈을 관리할 줄 알고 이런 상황에 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그가 지난 15년간 저에게 주었던 모멸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도 농담 아니에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예요. 순순히 서류에 서명하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소송에서 모든 것을 잃거나 법원에서 봐요. 저는 등을 돌려 아이들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 씨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현주,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고함은 이미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배신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과의 평온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지만 저는 이미 아이들 방의 문을 닫고 그 모든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못하는 패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 방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내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민호 씨는 그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내민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을 했고 이따금씩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강 변호사에게 당한 재산 분할 비율과 위자료, 청구액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과 증거의 벽을 쌓아두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민호 씨가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남편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채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현주, 나 변호사랑 통화했어. 이 재산 분할 비율은 너무 부당하다고 했어. 당신이 전업주부였고 결혼 전 재산은 기여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어. 그리고 불륜 증거,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합의금 조금 더 주고 끝내면 돼. 그는 애써 목소리를 높여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그가 제안하는 모든 것이 허세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결혼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은 55도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고 당신이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73은 당신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3억과 합산된 결과입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책 사유, 그거 말고도 다른 카드가 있어. 민호 씨는 현주 씨에게 숨겨진 다른 카드가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주 씨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그 후배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도요. 회계 장부 사본과 금융거래 내역이 강 변호사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간다면 나는 회사의 횡령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당신의 사회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민호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사업 비밀까지 꿰뚫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마지막에 꺼낸 것입니다. 현주야,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농담이었어. 전부 농담이었어.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미쳤었나 봐. 그 여자랑은 끝낼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내 사업에, 내 인생의 전부잖아.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외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발버둥치는 비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정한 회개 대신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한 처절한 연기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간 그를 사랑했던 기억, 그에게 받았던 작은 행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던 그 차가운 얼굴이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현주 씨는 남편의 눈물에 흔들릴까요? 그녀의 최종 결정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어루만지려는 그의 손을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늦었어요, 민호 씨.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를 버리려 했고, 내 삶의 터전마저 빼앗으려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당신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법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당신의 변호사와 연락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용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나의 평온한 미래입니다. 이 집에서 2주 안에 나가세요.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서 후회와 상실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민호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갔지만 그가 놓고 간 집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깨끗하게 집을 소독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몽이 지나간 것처럼요. 민호 씨는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때로는 분노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강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판결문은 두꺼운 봉투 안에 담겨 있었지만 김연주 씨는 봉투를 뜯기 전부터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이미 조정 과정에서 민호 씨 측의 변호사가 현주 씨의 증거와 논리에 압도되어 전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하지만 현주 씨는 직접 판결문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억압, 그리고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맺은 통쾌한 승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들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굵은 글씨로 인쇄된 판결 주문이었습니다. 판결 주문 1점, 원고 김현주와 피고 강민호는 이혼한다. 2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3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비율 김현주 70%, 대강민호 30%, 확정 4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김현주로 지정한다. 이 네 줄의 문장을 읽고 난 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 안도감, 그리고 회한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모든 것이 법의 이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호 씨의 비겁함은 명확한 유책 사유로 기록되었고, 제가 15년간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가사노동의 가치는 금액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양육권은 저에게 돌아왔지요. 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호 씨에게서 얻어낸 자유와 정당한 보상의 증표였고, 아이들과 함께 누릴 평온한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판결을 확인한 현주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준비할까요? 남편 민호 씨의 반응은? 저는 곧바로 강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판결문 잘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모든 것이 인정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은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현주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현주 씨가 평소에 얼마나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가정을 지켰는지 법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민호 씨는 항소를 포기할 겁니다. 이미 조정 과정에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돈을 받는 일과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하는 일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곧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엄마와 아이들만의 평화로운 집에서요. 며칠 후 민호 씨가 강 변호사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할 테니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현금이 부족하다,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절대 안 됩니다. 민호 씨가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일시불로 완납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해 주세요.
조금의 흔들림도 보여주지 마세요. 민호 씨는 결국 제 단호함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주거래 은행 주식을 일부 처분하고 가지고 있던 비상금 계좌를 정리하여 제가 요구한 모든 금액을 일시불로 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날, 제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내의 눈물이 아닌 정의로운 승리자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했습니다. 민호 씨와의 마지막 대면이 남았습니다. 현주 씨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돈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민호 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파멸을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저는 강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3개월 전의 오만함과 활력은 온데간데 없고 술에 절어 사는 사람처럼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현주야, 당신 정말 잔인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 갈 수 있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민호 씨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에요, 민호 씨.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를 버리려 했고, 내 삶의 터전마저 빼앗으려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은 법이 허락하는 가장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민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나 안 보고 싶대. 당신이 나쁘게 말했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 후배, 그 여자도 돈만 보고 왔었는지 나 돈 잃으니까 바로 떠나버렸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그의 후회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과 떠나간 후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 집을 떠나던 날, 아이들은 당신의 눈빛에서 차가움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은 강 변호사를 통해 정당하게 신청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 더 이상 혼란을 주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민호 씨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은 후 김현주 씨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지난 15년간 민호 씨의 그늘 아래, 그리고 마지막 3개월간의 피말리는 싸움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영혼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 거주 아파트가 제 명이었지만 그 집에는 민호 씨와의 다툼, 그의 냉대, 그리고 마지막 날의 추악한 절규까지 씁쓸한 기억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근처에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햇살이 잘 드는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처럼 웅장하진 않았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이들은 새 집의 깨끗한 벽지와 넓은 창문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엄마, 우리 방이 훨씬 넓어졌어. 햇빛도 잘 들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새 집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에 대해 잠시 불안해했지만 엄마의 평온함과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안정된 엄마의 사랑이었지, 불안하고 이기적인 아빠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일부를 아이들의 교육 기금으로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재투자했습니다. 더 이상 민호 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15년을 살았지만 결혼 전부터 친정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금융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깔보았던 바로 그 무능력한 전업주부가 사실은 현명한 자산 관리자였던 것입니다. 현주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관심 있었던 베이킹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자금을 투자하여 동네 어귀의 아담한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현주와 아이들 현주 앤드 키즈였습니다. 이름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카페는 곧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아이들 학교 후에는 저와 아이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창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 익숙하고 초라한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후줄근한 옷차림에 이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후회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저와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아이들과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생각했던 저는 돈 없고 무능해서 자신에게 매달려야 할 비참한 전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사장님이었고 아이들은 행복한 고객이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재회. 현주 씨는 이 과거의 남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민호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에 따뜻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현주야. 그는 나지막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지만 제 눈빛에는 어떠한 미련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과거의 흔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을 마무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 씨? 강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 후배는 나 돈 잃으니까 바로 떠났고 회사에서도 내 평판은 바닥이야. 당신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후회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로 자신이 몰락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민호 씨,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그 후회를 내게 가져와서 나를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떠난 후 훨씬 더 평온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엄마가 불안한 아빠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 제가 만든 쿠키 하나를 포장하여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면접 교섭 날짜는 변호사를 통해 통보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아이들에게는 전해주세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만든 거지만요. 민호 씨는 쿠키 봉투를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저의 차가운 단호함과 완벽하게 독립된 모습에 압도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섰고 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민호 씨는 마지막으로 창문 너머로 제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버리려 했던 아내에게 인생의 가장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에게 주었던 배신과 눈물을 자유와 성공으로 완벽하게 되갚았습니다. 김현주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전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당당한 엄마이자 성공적인 베이커리 사장님이었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민호 씨의 몰락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행복한 미래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